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소득자들과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벌써 알으셨을 텐데요. 네, 바로 세율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이 단순히 소득세율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속세에는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유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와 살아생전의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현행 면세점은 한 사람당 1,17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최대 2,34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세법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에 이 법이 연장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이전의 면세점인 한 사람당 500만 달러로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면세점을 100만 달러로 낮추고 그동안 살아생전에 쌓아놓은 투자이익은 생전에 매각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영원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세법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원가를 상속한 사람이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일어난 시점의 시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생전에 벌어놓은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을 피하고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를 원가로 계산하게 됨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stepped up basis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캐피탈 게인이 있는 재산을 상속으로 넘겨주게 될 경우 이 게인에 대한 세금은 상속 시점 또는 상속받은 이가 처분한 시점에 한꺼번에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회 조세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스텝드업 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금 전략이 매년 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지난 50년 또는 100년 동안 회자되어 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제안함으로써 워싱턴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적지 않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텝드 베이시스 규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김 씨가 400만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김 씨는 현 시가가 300만 달러인 주식을 20년 전에 100만 달러에 구입해서 사망 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김 씨나 김 씨 상속자는 주식 구입 가격과 현 시가의 차익인 200만 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 씨의 상속자는 스텝드 베이시스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은 주식의 원가를 당초 김 씨가 구입한 가격인 100만 달러가 아닌 현 시가인 300만 달러를 원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오른 가치인 200만 달러에 대해서 누구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규정이 바이든이 제안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김 씨 상속자는 20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서 면세점인 100만 달러를 제한 초과 금액 100만 달러에 대해서 39.6%의 세금에 추가 세금 설택스 3.8%까지 합해서 43.4%의 연방 세금을 부담하고 여기에 추가로 주정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최대 43만 4천 달러 플러스 주정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들어있는 이 바이든이 제안한 이 안이 법으로 확정되는 길은 적지 않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재산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재산 정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이 법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직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도 그렇지만 시행에 대한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제안한 것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것처럼 취급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바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자가 운영해왔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비즈니스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바로 매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매각 또는 영업을 멈출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게 될 수도 있고 재산 정리 시간을 주어서 한 15년 정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 사정과 비즈니스의 상황 등 다른 재산보다 매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100만 달러 이하였다면 면세점에 조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자산의 합계가 60만 달러였다면 그 차액인 40만 달러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생존 배우자의 면세점은 본인 것 100만 달러와 사용되지 않은 사망 배우자 몫인 40만 달러를 합한 140만 달러가 면세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면세점인 개인당 25만 달러는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이든 제안에 따르면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그리고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는 사망 전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면세점 100만 달러에 부부의 경우에는 200만 달러가 되니까 이 금액에 주택 부부 면세점인 50만 달러를 합한 총 2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증여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바이든 제안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해 준 사람이 구입한 원가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증여하는 사람이 5만 달러에 구입한 주식을 시가 8만 달러에 증여했다고 하면 차익인 3만 달러를 증여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9만 달러에 매도했다면 증여한 사람이 구입했을 때 원가인 5만 달러를 원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오른 가치는 1만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증여해준 사람이 벌어놓은 3만 달러까지 합해서 4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으로 면세점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증여세의 인상 효과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제안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는 상속세 면세점을 100만 달러로 낮추고 상속 재산의 원가를 상향 조정하는 스텝드 업 베이시스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법으로 확정되게 되면 부부의 경우 200만 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5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많은 세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와 여러 전문가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법으로 확정까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워싱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는 계시되 이런 뉴스로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는 지금은 현재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 부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